여러분, 책상 위에 놓인 이 단순한 달력이요? 사실 이게 수천 년에 걸친 제국과 종교, 그리고 우주의 법칙이 충돌한 거대한 전쟁의 결과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간의 질서, 그 속에 숨겨진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1582년 10월 로마입니다. 사람들이 10월 4일 목요일 밤에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금요일은 맞는데 날짜가 10월 15일인 거예요. 중간에 열흘이 그냥 통째로 증발해버린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기록착오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먼저 역사상 모든 달력 제작자들을 괴롭혔던 아주 근본적인 과학 문제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달력을 만든다는 건요, 마치 서로 다른 속도로 제멋대로 돌아가는 시계 세 개를 억지로 맞추려는 것과 같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 생기는 하루, 달이 지구를 돌면서 정해지는 한 달,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1년.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이 세 가지 시간 단위는 안타깝게도 절대로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거든요.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겁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한 1년,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은 딱 365일이 아니에요. 365.2422일이라는 아주 지저분한 소수점을 달고 있죠. 설상가상으로 달을 기준으로 한 한 달도 마찬가지예요. 29.531이라는 애매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수계의 달을 모아서 딱 맞는 1년에 만드는 건 불가능한 미션이었던 거죠. 자, 이런 과학적인 난제가 인간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권력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재는 건 우주를 이해하는 일이었지만 그 달력을 통제하는 건 사람들을 지배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카이사르가 등장하기 전 로마 공화정 말기는요, 그야말로 시간의 질서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달력은 공공의 것이 아니라 부패한 관리들이 자기 임기를 늘리려고 멋대로 한 달에 끼워 넣거나 뇌물을 받고 선거 날짜를 유리하게 바꾸는 그런 사적인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말 그대로 시간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된 셈이죠. 바로 이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그는 눈부신 질서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이 혼란을 바로잡으려면 카이사르는 일단 기존에 쌓인 오차부터 한 방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길었던 무려 445일짜리 해를 선포해버리죠. 혼란의 해라고 불리는 이 해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1년을 365일로 하고 4년마다 윤희를 하루씩 넣는 율리우스력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7월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율리우스로 바꾸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시간에 자기 권력을 딱 새겨 넣은 거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해결책에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오류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정한 1년, 즉 365.251은 실제 1년보다 매년 11분 14초가 더 길었던 겁니다. 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오차는 150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쌓여서 중세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기관의 존립을 뒤흔드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버립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1500년이 지나니까 달력상의 춘부는 3월 21일인데 실제 자연의 춘부는 3월 11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최대 축일인 부활절은 바로 이 춘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 기준점 자체가 흔들려 버린 거죠. 이건 그냥 날짜가 좀 안 맞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의 질서를 대리하는 교회의 권위 자체가 흔들리는 정말 심각한 위기였던 겁니다. 해결책은 정말 과감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달력에서 그냥 열흘을 지워버리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앞으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정교한 새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4년마다 윤년이 오는 건 똑같은데 예외가 생겼어요. 100으로 나누어지는 해, 그러니까 1700년, 1800년, 1900년 같은 해는 윤년에서 빼고요. 단 그 중에서도 400으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1600년이나 2000년 같은 해는 다시 윤년으로 인정하는 훨씬 더 정확한 방식이었죠. 바로 이 위대한 수정이 1582년 10월에 열흘이 감쪽같이 사라졌던 이유입니다. 처음에 던졌던 그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린 거죠. 하지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또 다른 혼돈이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그레고리력의 도입 과정과 그 유산은 놀랍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교황의 명령은 유럽을 종교적으로 딱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카톨릭 국가들은 즉시 세달력을 썼지만 개신교 국가들은 이걸 교황의 음모라면서 수백 년간 거부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경 하나를 건넜는데 날짜가 열흘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역, 외교, 계약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는 엄청난 혼란이 10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을 둘러싼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가들은 아예 시간 자체를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종교와 왕정의 흔적이 밴 7일 주기, 성인의 이름이 붙은 날들, 이런 걸 싹 다 지워버리고 오직 이성과 십진법에 기반한 완벽하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 결과 1년을 12달로, 한 달을 30일로, 그리고 일주일을 10일로 만드는 지극히 합리적인 달력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합리적인 달력은 역설적으로 가장 비인간적이었습니다. 9일을 꼬박 일하고 단 하루를 쉬게 되니까 휴일이 3분의 1 넘게 줄어든 시민들이 거세게 저항한 겁니다. 결국 이 완벽한 달력을 무너뜨린 건 교회의 반발이 아니라 휴식을 빼앗긴 사람들의 분노였어요.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레고리력이 가장 실용적이라는 걸 인정받아서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49년에 중국이 마지막으로 공식 채택하면서 전 세계가 마침내 하나의 시간체계로 연결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달력, 과연 완벽할까요? 천만에요. 매년 요일이 바뀌어서 계획 세우기 불편하죠. 28, 29, 30, 31일, 제멋대로인 달 길이 때문에 경제 통계에 왜곡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인 데에는 어떤 천문학적인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조차 완벽하지 않습니다. 1년에 약 26초씩 아주 미세한 오차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한 3333년쯤 뒤에는 또다시 하루를 수정해야 할 겁니다. 완벽한 시간을 향한 인류의 이 기나긴 탐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미래의 우리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